안녕하세요. 생활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 제 97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전세 대란 속 핫한 부동산 경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낙찰가율 108%, 9억 이하는 114% 기록,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로 인수하는 임대차 등 채무가 더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낙찰받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매 후에도 그 부동산에 계속 남게 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계속 남게 되는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일이 3월 1일 설정일자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먼저 등기되어 있는, 즉 가처분, 예고 등기 등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그런 등기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권리들은 즉 경매 후에도 낙찰자가 계속 인수하게 되는 그런 권리들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것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정일 3월 1일 설정보다 앞서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주민등록 전입일이 2월 1일이라고 봅시다. 더 빠릅니다. 설정 일자보다. 즉 전입일이 2월 1일이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낙찰 금액을 산정할 때 임차 금액을 차감하고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즉 10억 감정가 물건을 그 입찰기일에 아무튼 10억 주고 낙찰 받았다고 친다면은 그 임차보증금이 6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6억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16억 원에 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6억을 차감하고, 즉 10억에서 6억을 차감하고 4억에 사야지만 결국 그 10억에 사는 결과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부동산에서 소멸되는 권리를 보겠습니다. 그 근저당권 설정일 3월 1일 설정일보다 늦게 성립된 권리들입니다. 경매 후에 모두 말소 소멸되는 그런 권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정일 3월 1일보다 늦게 주민등록 전입이 된 임대차, 즉 대항력 없는 임대차라든지 또는 그 설정일보다 늦게 성립된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기 등 거의 모든 등기는 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예고 등기라든지 유치권 등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은 그 낙찰자 입장에서 경매 후에 추가로 인수할 부분이 있는지 소멸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일 그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그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돼서 그보다 앞선 권리인가 늦은 권리인가를 구분해서 앞서면 인수하는 권리, 늦으면 말소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근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대부분 근저당권이 많지만 이외에도 그 담보가 등기라든지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소 기준 권리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즉 가처분 등기라든지 예고 등기라든지 지상지역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등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또는 등급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선순위 그 임대차가 있는지 또는 점유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이러한 그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이런 권리를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